코인케이스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5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요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딱 8분 정도로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또 요약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301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작동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1047억 원 순 유입이 되는데 블랙록만 순 유출이 됐다. 일단은 뭐 저것만 가지고는 어떤 구체적인 힌트나 그것을 뭐 얻을 순 없습니다. 얻을 순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트, 이쪽이 아이비트거든요. 아이비트만 좀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이걸로 어떤 힌트를 잡기는 쉽진 않고 일단은 이것은 기억해야겠죠. 블랙록이 움직일 때 특히 이제 우리 XRP와 관련된 과연 어떤 암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제쯤 이렇게 피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랙록이 움직일 때 리플은 쇼타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트럼프의 또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올 때도 또 XRP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뭐 있겠죠. 어쨌든 간에 블랙록만 유출됐다. 이것이 과연 진짜 유출인지 아니면 또 눈속임을 위한 페이크성 어떤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지켜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월가가 싹쓸이 중이다. 조용히 비축한 뒤에 폭등을 기다린다. 기관 매집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 XRP 커뮤니티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작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작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작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멜론 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XRP를 3달러 아래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주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조용히 비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뭐 그게 사실이라면 좋은 거겠죠. 그죠? 특정 은행과 리플 간의 협력 가능성 이거는 늘 열려 있죠. 우리 과거에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리플이 한참 좋았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산탄데르 뭐 이런 은행들과의 파트너십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XRP는 국제 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리플의 토큰이니까요. 그래서 3달러 밑으로 계속 매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7달러에서 8달러가 XRP의 실제 가치에 더 가깝다. 지금의 정상적인 가치라면 뭐 SEC 소송 휘말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괴롭힘이 없었다면 정상적이라면 7, 8달러가 현재로서의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관들은 그 가격을 지불하기보다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 당연히 저가 매수가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류는 기관이나 세력밖에 없죠. 저가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막상 저가가 형성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리플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리플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한 2741원까지 불과 뭐 일주일 전인가요 이게? 22일이니까 일주일 전 맞죠? 불과 일주일 전에 2741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는 그냥 욕하기 바쁘다. 액션을 욕하기 바쁘다. 욕을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중개할 시간에 살아라는 또 멘트를 저희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액션을 해야 되는데 욕하기 바쁘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참 개인 투자자들의 약점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동 경로를 설명하지 않는 거래소도 많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RP 기반 ETF 할 건가요? 라고 블랙록에게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없다라고
듯한 장면, 기관인 접근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했었겠다.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겠죠. 네, 말할 수 없다.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언젠지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XRP ETF 블랙록이 분명히 터치를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XRP는 오르게 될 것이다. 수압이 몰리듯 가격이 들끓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 XRP의 장기 잠재력을 기존 평가보다 훨씬 높게 봤습니다. XRP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무역 결제에서 사실상 주요 통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며 시장 가치가 100조 달러를 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네. 과거 리플을 경계하던 주요 은행들이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러나 모두,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나 역접 나왔습니다. 모두 커뮤니티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해석이며 XRP 가격을 금융기관이 고의로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재밌게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XRP 침묵 깨고 전성기가 다시 올까요? 시바이누라고 여기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민코인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도지코인, 페페, 시바이누, 봉크와 같은 이 민코인들이 정상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또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르고 있는 이유는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 기본 원칙을 저는 늘 갖고 있기 때문이죠. XRP는 당연히 세계 4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상승 어떤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와 같은 또는 페페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에 몰려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를 보면 좋을 게 다 하나도 없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상승장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12월이 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런 랠리가 시작될 때 그리고 정말 이게 지금 진짜 불장이다 그런 느낌이 됐을 때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종목들을 딱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별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별로 아닌데 우와 통통 튀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제 그동안 했던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약세 국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요구된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판입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저 코인충이네. 코인을 가지고 돈 벌고, 에이, 도박하고 있네. 좀 어렵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진짜 속된 말로 무식한 이야기죠. 네, 남의 성공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 그 남의 성공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허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녀. 저 이상한데? 저 리스 아니야? 저거 카푸어 아니야? 그 이유는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쟤 리플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없기 때문에. 쟤 수상한데? 저거 사기 아니야 사기? 저거? 다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저거 좀 수상한데? 저 사기쳐서 번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수상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능력으로는 절대 10억 원을 암호화폐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안 돼. 근데 쟤는 어떻게 하지? 이상해. 다 그 심리가 뭐냐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봤더니 현실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실제 이 암호화폐판은 결국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인내한 사람들만이 큰 성과를 내더라.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 조회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관심 밖이에요. 구독해두신 분들도 잘 안 봐요.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송을 보고 꿋꿋이 다 챙겨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성과를 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에 발을 담궈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관심 밖으로 지나가면 이런 건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리플 4,000원 재돌파, 리플 $3 재탈환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다시 뛰어든다.
다시 뛰어들 거면서 도대체 왜 이럴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12월에는 정말 진짜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12월에는 진짜 산타랠리 한번 갑시다, 진짜. 예. 솔직히 제가 6년째 방송하면서 산타랠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방송 중에. 그러니까 6년 차 통틀어서 12월에 산타랠리는 제가 딱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다들 산타랠리 막 외치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진짜 여러 가지 타이밍상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달간 네, 우리는 웃고 울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12월에는 정말 재밌는 진짜 불장이 만들어지길 다 같이 혹시 지금까지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12월 불장 가즈야 댓글 한번 적어주시면 그 댓글이 진짜 에너지가 생겨서 12월에 화끈한 불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한 달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첫 방송에 뵙겠습니다.